정치평론가 이강인이 진행하는 국민TV 이강인의 오늘. 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뉴스 행간입니다. 오랜만에 이 코너를 하게 되는군요. 그만큼 오늘 좀 큰 뉴스가 있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잠시 말씀드렸고 조금 전 뉴스 브리핑에서도 네 꼭지로 나눠서 소상히 분야별로 짚어봤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이미 많이들 기사 소식 보셨고 전망 이런 것도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오늘 큰 것부터 시작해서 일테면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몇 가지가 제시가 됐고요. 앞으로도 부처별로 몇 가지가 더 나올 겁니다. 후속 조치들이. 그리고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품목 총 몇 가지를 규제할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 강론이 나오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도 그때그때 맞춰서 발표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 많은 뉴스 홍수 속에서도 이 건으로 행간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일단 일본 내각 회의는 대통령제 하에 대통령과 장관들과는 매우 급이 다르고 대통령제에 익숙해인 우리로서 일본 내각 회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총리 대신 지금 아베가 맡고 있는데 수상이죠. 실질적으로는 리더 맞습니다. 그 리더는 집권당의 대표 또는 당수가 맡는 거고요. 일본 내각 대신, 즉 우리로 말하면 장관이 되면 그 내각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 일본은 내각회의인데 그 내각회의 구성원들은 동등한 자격입니다. 아베 총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서열상 1번 대신이다 뿐이지 아베 총리 대신이니까 더 발언권이 세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도 다들 연서명을 해야 내각회의 참석자들, 대신들 모두가 연서명을 해서 공식적으로 결정되는 거고 군사 안보에 관한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일본 왕의 재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회할 때는 제외할 때의 이유보다 더 큰 어떤 이유가 확보가 돼야 오늘 했던 이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 내각회의는 오늘 그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결코 간단한 시행령 개정 정도가 아닌 거죠. 물론 법률 밑에 규칙 그 밑에 령에서 제일 아래 시행령이 있긴 합니다만 법률상 지위는 시행령에 불과하나 정치적 법률적 파장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다. 법률보다 오히려 더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04년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그때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27개국인데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헝가리, 폴란드 등은 일본과도 수교하고 있지만 북한과도 수교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나라들과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개연성만 놓고 따져보면 만약에 전략물자의 적성국가 반입이 우려된다. 그래서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우회, 제3국 우회 반입 이런 거가 훨씬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데 폴란드, 헝가리 이런 건 다 놔두고 이번 기존 27개국에서 우리만 뺀 겁니다. 우리를 빼기 위해서 시행령을 바꾼 겁니다.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즉 1965년 한일 수교 협정 이후 한미일이 삼각동맹 비슷하게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은 미국과 우리도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우리와 일본 사이의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미국을 가운데 놓고 세 나라가 한미일 삼각체제다. 그렇게 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와 그동안 냉전체제 이후로 대립해왔고 저지해왔던 거 사실 아닙니까? 대륙 세력의 남하를 방어하는 전초기지가 한반도.
그 전초기지에서도 해양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해양 세력이라면 일본과 미국이죠. 그것을 대변하는 게 남한, 우리 한국이었고 그 접점은 다 아시다시피 군사 분계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이번에 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일본 경산성 장관이. 일본 경산성은 이번 조치의 주무부처인데 우리로 치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를 합쳐놓은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산업자원 쪽도 하고 경제기획, 계획 이런 것도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서이자 일본의 경제를 움직이는,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슈퍼 부서입니다. 그 일본 경산성 대신이 오늘 한국을 뺐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건 그냥 대만처럼 아시아의 한 나라, 한국을 아시아의 한 국가처럼 대하겠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게 대만이었습니다. 하고 많은 나라 중에 다른 나라도 아닌 대만. 한국은 그냥 대만처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특별히 당신들을 뭐 어떻게 하거나 금수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다. 저는 그 워딩도 참 일본스럽다. 그리고 오늘 일본 가기의 조치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결정이자 경제 침공, 경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미국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지 말고 그 대신 한국은 신일본 죽음, 신일철이라고 하죠. 또는 미쓰비시, 미쓰이 등 일본 전범 기업들, 우리 징용 노동자들이 피해 배상을 요구한 그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뭐 금융재산 이런 것들을 지금 압류해 놨지 않습니까? 그 압류를 집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돌아오지 못할 다리는 건너지 말라. 일본은 배제하지 말고 한국은 그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매각하지 말라. 이게 미국이 내놓은 중재안이었어요. 그 건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물 밑에서 비공개 논의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그것을 어제 공개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한번 말했다는 것은 이 조치의 파장, 오늘 일본 조치의 파장을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 느낌으로는 아주 세게 일본에 브레이크를 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테면 미국이 트럼프나 폼페이오를 통해서 일본 너희들 그렇게 하면 미일 동맹에 큰 우려가 생기고 동북아 질서에 엄청난 균열이 생긴다. 뒷감당을 우리가 할 수 없다. 아주 강력하게 말했으면 아베가 이 짓 못했을 겁니다. 근데 미국도 정 그렇다면 하고 짐짓 넘어간 게 아닌가. 그 배경에는 일본이 놀라지 마십시오. 263억 조, 우리 돈으로 2,700조가 넘는 무기를 향후 5년간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결정을 작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선물이죠. 우리, 대만, 일본 늘 무기 팔러 다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트럼프로 봐서는 가장 큰 액수로 호응한 일본이 아무래도 좋았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 국면을 그런 정도로 넘어간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 파장이 어디까지 될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생산 소재 관련 3개 품목에 대해서 이미 규제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고편도 못 됩니다. 그거는 오늘 내려진 결정 조치에 비하면 그건 정말 몇백 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메모리 D램과 낸드 플래시 생산에 적용되는 불화수소 그리고 10나노 이하의 포토레지스트는 빼고 삼성의 최신형 파운드리 공정에 필요한 7나노, 7나노 이하의 포토레지스트에만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일본이 규제를 했던 건. 그것은 일종의 위력 과시이자 한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떠보는 거였군요. 그거였고요. 오늘 낸 것에는
이것의 몇백 배의 파장과 복잡함과 당분간 우리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노 어떻고 99.9 몇 퍼센트 순도 이런 것을 말씀으로 길게 드려봐야 명료하게 정리되기란 좀 복잡할 터이니까 세세한 세부사항은 그냥 빼겠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경제 전쟁 선포고요. 옛 병법서에 보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천시와 지리 그리고 인화를 꼽습니다. 물론 하늘의 뜻, 천시 이런 걸 말할 때니까 아주 옛날이고 지금 관점으로 보면 맞지 않지요. 지리 역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법서를 쓴 여러 사람들 그리고 전쟁 군사 전문가들 얘기는 천시와 지리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화라고 했습니다. 전쟁 국면이면 강론에서 다투는 일은 그만둬야 합니다. 우리 집이 침공을 당했으면 우리 가족이 친척들이 다 모여서 일단은 우리 집을 침공한 사람을 쫓아내고 방어하고 격퇴시키고 다시는 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적에게 괴멸적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면 입혀야 하는 것이죠. 일본이 돌아오기 힘든 다리를 건너가 버렸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응전을 해야죠. 도전과 응전 국면에서는 너 아니면 나. 회색지대란 없습니다. 다른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고요. 큰 목표에서는 반드시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리고 일단 전쟁에 충실하고 전쟁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야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회의에서도 주도권을 우리가 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 총질 또는 강론에서 뭐가 옳다 그르다 의견 표명은 자유로이 하되 토론 끝에 정부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일단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밀어주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3.1운동 100년 만에 다시 일본이 침략했습니다.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